신청 자격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누가 그렇죠. 들어갈 수 있냐?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재산, 총 자산은 이하셔야 하고요. 거예요. 그래서 자격에서 일단은 탈락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희는 또 그게 안타깝고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영구로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집이나 똑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보 말라이프의 샤인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 정말 반가우신 두 분이죠. 바로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이렇게 다시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게요. 사실 덕분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사실 인생 후반전 어떤 주거에서 살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으셨고 저희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이거에 대해서도 더 알려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공파공마님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실버 타운이나 실버 하우스보다는 네. 먼저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 타운인데 이제 알뜰 실버 타운인 건가요 이게? 그렇죠. 실버타운을 축소해서 적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버타운을 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하죠. 실제 명칭은 고령자 복지주택. 이게 정식 명칭이고 네. 흔히들은 알뜰 실버 타운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근데 이게 사실 여전히 헷갈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네. 공공 실버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지금 얘기하는 알뜰 실버타운 이게 지금 얘기한 거.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용어와 함께 살짝의 차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똑같습니다. 그냥 다 똑같아. 공공 실버주택도요. 공공 실버주택은 현재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 이름이 공공 실버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임대아파트가 만들어질 때 이름을 로고를 딱 바꾸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2016년, 17년에 선정돼서 만들어진 지금 이름은 고령자 복지주택인데 그때 이름은 공공 실버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도 알고 계셔야 그것도 꽤 되거든요. 한 20여 곳 이상 되기 때문에 공공 실버주택이라는 이름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이후에 2018년 이후로 만들어지는 그 주택들은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 좋은 주택이 잘 안 알려지니까 좀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이름을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붙인 거죠. 사실 실제로 그 셋 중에서 알뜰 실버타운이 제일 편하게 다가오기도 네.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헷갈려. 그렇네요. 저희 시니어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같은 거다. 네. 근데 그냥 정부 때마다 조금 바뀐 거다. 이거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도 검색할 때 알아둘 필요는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용어를 네. 인지하고 네.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신청 자격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누가 그렇죠. 들어갈 수 있냐? 신청 자격은 무조건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무주택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65세 이상. 만인 거죠, 기준이. 그렇습니다. 만 나이.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저소득 어르신들 위해서 만든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맞추셔야 돼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재산, 자산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총 자산은 2억 5,500만 원 이하셔야 하고요. 월 소득은 1인 기준으로는 234만 원 이하,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00만 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서 소득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소득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웬만하면 다 이제 신청 자격이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무주택이라는 네. 거와 자산이라는 거에서 네, 걸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자산도 사실은 많이 안 걸려요. 그런데 이제 무주택에서 걸리는데 네. 저희가 한 70대, 80대 자가 소유율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나라 한 절반 정도가 무주택자니까 50%여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75. 너무 놀랍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집이 뭐 좋은 집이면 좋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다 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격에서 일단은 탈락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희는 또 그게 안타깝고 안타깝네요. 네, 그런 거죠. 자산 기준으로 보면 네, 2억 우리나라 5천만 전체 가구의 네. 중위값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2억 5,500만 원이면 실제적으로는 절반 이상이 그렇죠. 해당자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월소득이 1인으로 234만 원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중산층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것이 금방 공바님이 이야기한 그 무주택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나이 들수록
허름한 집이라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후의 주거 여건이 너무 안 좋아지고요. 저희는 이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바람은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서 무주택이 돼도 요즘은 서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가불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요즘은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임대 놓으면 더 힘들어요. 맞네. 임차인들이 갑이에요. 네.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아직까지 그거에 못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집이 없는 서름을 예전에 너무 당하셔가지고 무조건 집이 없는 거를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특히 나이 들어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정부의 대행으로 LH하고 네.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한번 계약하면 일반적으로 2년씩 재계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영구로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나 똑같아요. 막 집주인이 자 이제 2년 됐으니까 나가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아니, 거죠. 그렇죠. 기준에만 맞으면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얘기하신, 네. 뭐 자기 집을 가진다 그러면 탈락이죠. 네. 그리고 재산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2억 5,500만 원 이상 그리고 월소득도 많아진다. 네. 그런 경우에도 바로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최소한도로 계약 기간을 사시도록 하고 2+2라 4년은 무조건 사십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추시면은 계속해서 사시는 그렇지. 거고요. 근데 뭐 시니어분들이 갑자기 자산이 늘거나 뭐 상속받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이 월소득이 그렇게 늘어날 일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택 소유만 그것만 변동이 없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